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아이티를 맡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리눅스가 이제는 거의 대세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엑스파일 서버들도 굉장히 요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출시되는 HP의 슈퍼돔 플렉스 280, 이 고가형성 엑스파일 서버인데, 요것이 과연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짜로 요새 엑스파일 서버가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HP의 김기웅 부장님 첫 번째 세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부장님. 네, 네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요새 이 HP 슈퍼돔 플렉스라는 것은, 네. 슈퍼돔이라는 건 원래 있었던 서버명 아닙니까? 그렇죠. 슈퍼돔 서버는 사실 HP에서 음. 그 가장 하이엔드 유닉스 서버인데요. 음. 저희가 이 제품에 슈퍼돔이 붙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슈퍼돔이 가지고 있는 원래 유닉스의 그 고가용성 기술을 네. 탑재를 해서 음. X86에도 유닉스와 같은 고가용성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슈퍼돔 X86이 이제 최초에 나왔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OS적으로는 저희가 핸들링이 많이 안 돼서 레드햇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레드햇에서 이제 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코드를 많이 수정을 해주셨어요. 아, 슈퍼돔 출시부터? 네. 오. 그러니까 슈퍼돔 X라는 그 네네. X86 시스템 최초에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유닉스 시스템의 특징이 시스템이 확장이 될 때 그 일반적으로 X86은 시스템이 확장이 될 때마다 늘어나는 스케일 아웃으로 그냥 가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금액이 처음에 2 들어가면 음.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면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도입 비용이 좀 비싸고 네. 후에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도입 비용이 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슈퍼돔 X에서 이제 OS하고 잘 되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플렉스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면서 빌딩 블록 방식으로 만든 이유가 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나중에 그만큼의 자원이 증설될 때는 선형적으로 네. 그 이 비용도 증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그 레드햇하고 협업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레드햇을 통해서 많은 이제 기술력을 협력을 이제 습득을 해서 지금은 일반 배포판을 이제 저희가 레드햇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저희만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따로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슈퍼돔 X에서 그 코드가 수정된 그런 배포판을 제공을 드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많이 혼란을 좀 겪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 레드햇에서 나오는 배포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하면서 그걸로 인한 혼란과 또 설치가 이제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그런 배포판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슈퍼돔 플렉스는 일단 어느 버전이든 상관없이 설치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CD를 통해서 네. 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돔 플렉스 280은 네.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11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초라고만 돼 있고요. 네네. 그 정식으로 11월 초에 릴리즈가 되면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 슈퍼돔 플렉스가 너무 이 대용량 시스템을 목표로 시스템이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 32소켓까지 확장이 되고요. 32소켓까지 하나의 OS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대용량이 목적이라서 그거보다 좀 더 작게 시스템을 설치하고 작게 증설을 원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하고 네. AR 접목할 때 네. 그런 규모로만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네, 되게 많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약간 이제 좀 슈퍼돔 플렉스가 좀 작게 시스템이 네. 나오고 확장성은 8소켓이지만 일반 X86에 비해서는 그 확장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시스템이 그 설치가 되는 CPU가 이제 코퍼레이크인데 코퍼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 릴리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회사들이 내놓는 정보를 보게 되면 8소켓으로 확장되는 시스템이 저희 HP밖에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X86에 비해서도
대형 시스템이면서 증설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네. 이게 이 고가형성 X8 서버가 그 고객의 처음에 초기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도 네. 나중에 확장을 맞습니다.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네네. 거네요. 네네. 자,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 스포던 플렉스가 이전에 이제 나왔을 때는 사실 IoT 환경에 놓기에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증설 이제 금액 부분 그리고 확장성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대용량으로만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핵심 코어 업무부터 IoT와 같이 작은 단위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그래픽 카드를 넣어서 AI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져 있고요. 기존의 스포던 플렉스가 지원하고 있던 SAP 하나라든가 오라클, SQL 서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워크로드를 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빌딩 블록 방식을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스포던 플렉스를 아시는 고객분이나 사용하시던 고객분 그리고 그 자원에 대한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좋은 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포던 플렉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대 그 2단까지만 일단 확장이 되고요. 네. 하나의 단에서는 그 이 최대 4개의 소켓을 가지고 있어서 4개 CPU를 설치할 수 있는데 2개 CPU 단위로 계속 증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초기에 2소켓, 뭐 4소켓, 6, 그다음에 이제 8소켓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고요. 코퍼레이크를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코퍼레이크 시스템이 이제 그 UPI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제품이 나오고 나서 저희 내부 뭐 성능이야 아직 이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실제 이제 제품이 나올 때 저희가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다 리리즈 할 거고요. 아직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도는 거는 이제 성능이 그 전보다는 좋고 내부적으로도 돌아가는 그런 그 CPU의 아키텍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 성능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던 플렉스하고 똑같이 그 GPU나 아니면은 그 일반 IO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 CPU나 아니면은 이 IO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의 이제 고가형성 부분인데요. 네. 그 스포던 플렉스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던 모든 그 이 고가형성 기술이 일반 X86 환경에서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것들이요? 하나 뭐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하나 어떤 거? 스포던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HP 자체적으로 모든 보드라든가 이제 이런 환경들을 HP가 만들었고요. 그 위에서 그 유닉스가 가지고 있던 장애 분석 엔진이라든가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가 그 OS로 바로 들어와서 OS가 크래시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유닉스에서는 그 펌웨어 퍼스트라고 그래서 펌웨어가 먼저 체크를 해서 그 이 시스템이 크래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적으로 가장 이제 고가형성 시스템이 되고 실제 고객 사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객분이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 X86에 비해서 10배 정도 장애가 적다라고 네.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에서 뭐 네. ERP건 데이터베이스건 뭔가 그 미션 크리티컬로 돌리려면 뭐 고가형성이 필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그 일반 X86으로 돌리는 업무라고 그래서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시스템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다들 고려를 하시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투소켓 서버인데도 가용성을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고객분들이 많고요. 그런 고객분들의 니드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겠기에 기존의 이제 스포던 플렉스로는 그런 부분을 만족할 수 없고요. 스포던 플렉스는 무조건 그 4소켓 단위로만 확장이 되는 그런 네네.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애자일이란 말이 네. 뭐 개발뿐만 아니라 네. 모든 비즈니스도 애자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IT 인프라도 애자일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번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포지셔닝을 한번 보게 되면
기존의 스포든 플렉스는 저희가 그 HP가 보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해서 가용성을 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싼 거죠. 네. 서버가. 그리고 또 하나가 대용량 시스템을 목적으로 해서 소용량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스포든 플렉스는 인텔 기반의 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범용적인 그 보드 환경을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스포든 플렉스 280은 스포든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 분석 엔진이라든가 네. 펌웨어 퍼스트라든가 지금 이제 ADDDC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거의 메모리에서는 장애를 가장 그 효율적으로 이제 커버해주는 기술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술에 저희가 이제 펌웨어를 좀 더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패스트 페일 톨러런스라고 하는 메모리상에서 좀 더 가용성을 주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모두 스포든 플렉스 280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든 플렉스 280은 기존의 어느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스포든 플렉스에서 좀 더 그 작은 용량이나 아니면 이제 어느 중간 정도의 영역으로 고객분들이 바라보고자 하실 때 그 부분들을 이 맞추는 그런 맞춤형 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비교해 보면요. 맨 네. 우측에 테이블에 비교해 보면 그 스포든 플렉스는 기존 그냥 HP 설계 시스템인데 네, 이번 맞습니다. 280은 인텔 기반인데요. 네, 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런 뭐가 좋아진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 일반적인 인텔 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아, 다운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저희가 장애 분석 엔진이라든가 펌웨어 퍼스를 좀 더 추가를 시켜서 일반 X86보다는 가용성이 높은 네네.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최대 12테라까지는 일반 메모리로 제공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비휘발성 메모리로 좀 더 한 두세 배 정도의 메모리를 확장하실 수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쓰셔도 이제 쓰실 수 있는데 기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그 메모리에 대한 그 확장성도 많이 크게 가지고 있다. 어떠세요? 필드에서 그런 퍼시스트 메모리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어떠세요? 지금은 금액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도입하고자 하시지만 좀 금액적으로 좀 비싸서 아직은 그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네, 네, 네.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네, 환경이라고 볼 수 오케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이런 뭐 성능이나 가용성도 중요하지만 네. 또 기업에서 이거 하려면 보안도 되게 중요한 건 보안이요. 네, 맞습니다. 보안은 좀 어떤 식으로 더 개선이라든지 뭐 됐는지 기존에 비해서. 네. 일반적인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보안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일반 X86 서버는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아마 PC 그러니까 저희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PC에서 그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OS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패치가 나오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그 안에 뭐 IEM이라고 하는 걸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제 OS 패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OS 패치가 아니고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인텔의 그 이노베이션 엔진 또는 뭐 매니지먼트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X86은 그런 IEME를 직접 OS가 핸들링을 하고 바깥에서 펌웨어가 주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를 직접 유저가 이제 핸들링을 하는데 그 접속 의도가 나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스포든 플렉스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의 이제 RMC라고 하는 그 렉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그 접속할 수 있고 인증을 받아야만 그 이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HP의 이제 그런 모든 그 저희 이제 서버들은 그 이 실리콘 오브 루트라고 그래서 그 시큐리티 부분을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 칩에 대한 정보까지도 네네네.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뭐 보안 코드를 IO를 IO 카드 뭐 NIC 카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회사들이 에게 이제 저희가 보안 코드를 넣어주면 나중에 그 카드가 설치가 될 때 이 보안 코드와 이 보안 코드가 맞고 펌웨어가 맞아야만 설치가 되는 네네. 그런 환경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보안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다. 근데 요새 같은 이제 언택트 시대 때 네. 요새 내부자 보안, 네, 내부자 보안이 굉장히 크게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그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스푸던 플렉스의 이제 최초에 저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장애 관리 방안은 크게 이제 네 가지 방안인데요. 에러를 감지하고 그 에러를 격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에러를 로그하고 분석 처리하고 나중에 이 에러가 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거냐 아니면은 로그를 남겨서 그 이제 심각 크리티컬하냐 아니냐 이런 로그를 남겨서 나중에 이걸 이제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계를 그대로 스푸던 플렉스 280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일반적인 처리 절차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유닉스에서는 아마 모두 다 이런 절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시스템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X86 시스템에서는 사실 로그가 남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고요. 아,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바로 교환해주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스템을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서 좋기는 하지만 이 오류가 그 시스템이 아니고 그 시스템하고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가 남아야 회사의 절차도 바꾸고 그런 향후의 장애의 포인트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런 로그가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의 포인트가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X86에 비해서 10배는 그런 환경이 적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분석 엔진은 크게 이제 그 네 가지의 중요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오류가 발생해서 바이오스나 관리 기능의 이벤트를 이제 분석 엔진으로 전송을 해서 고객들은 HP 지원한테 얼러트를 알리는 거죠. 근데 종종 그런 에러들이 이제 일반 X86 환경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치명적인 이제 오류 발생 시에 이제 로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로그가 남지 않는 경우도 네. 생기고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정말 이게 중요도가 높은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빨리 다운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서버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석 처리를 이제 빨리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석 처리가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동 재설정이 이제 돼서 그 필드 리플레이서블 유닛 그래서 필드에서 바꿀 수 있는 유닛을 빨리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 스푸던 플렉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피처들이 네. 예전에 그 유닉스, 네. 하이엔드 유닉스 머신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피처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닉스에 있었던 좋은 피처들을 우리가 유튜브로 갔지만 그 피처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유닉스를 쓰시던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냥 원래 서버는 이래야 되는 네네. 거였어. 아, 그러면서 이제 UTL을 걱정하실 때 이 음. 부분들을 좀 검토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네네. X86을 쓰시던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이제 검토는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기존의 X86을 쓰시던 분들은 성능 위주로만 많이 관점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의 환경보다 얼마나 그 시스템에서 OS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빠르냐 이쪽만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스푸던 플렉스 280은 그러니까 성능하고 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좋으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그 9가지가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이 9가지 부분들이 기존의 스탠다드한 X86보다 저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 PCI에서 PCI 아까 이제 그 에러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PCI 카드가에서 데이터가 흘러나와서 예를 들어 외부의 데이터가 이제 시스템 내부로 들어와서 OS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에러가 OS를 크래시 시킬 수도 있고 시스템에 이상을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에 이제 펌웨어 퍼스트나 아니면 에라 분석 엔진에서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PCI 카드 내에서도 그 저희가 이제 펌웨어가 따로 있어서 이 에라를 어떻게 리커버리를 할 거냐. 그래서 이 PCI 카드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상한 경우에는 바로 PCI 카드를 리커버리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9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고가용성 기능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그 환영을 받고 있는 서버입니다. 그 서버인 그 스포던 플렉스의 기능들이 이 스포던 플렉스 280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이제 사용 가능 CPU에 대한 이제 플랜이고요. 네. 그 코퍼레이크 CPU가 일반 이제 CPU들은 초반에 많이 이제 그 정식으로 릴리즈가 되는데, 요번 코퍼레이크 CPU는 1단계, 2단계로 일단 저희가 그 릴리즈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고요. 파란색 부분이 먼저 1단계로 저희가 릴리즈를 하고 2단계로 이제 빨간색 부분이 릴리즈를 하는데, 큰 특징을 보면 그 이 파란색 부분은 코어 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코어 수가 좀 적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보고 아, 회사에서의 방침은 먼저 SAP 환경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1단계로.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오라클 서버라든가 SQL 서버 같은 이제 DB 서버, AP 서버 환경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파란색 요게 그러면 요게 11월 초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파란색이 11월 초에 요 나오고요. 빨간색은 좀 그 이후에 나오겠네요. 네네.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나오게 네네. 됩니다. 네. 아까 SAP라면 SAP 하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SAP 하나는 거의 28코어하고 24코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수를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많은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초반에는 SAP를 바라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단에 이제 디스크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SAP 하나 환경을 구축을 할 때 디스크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스포전 플렉스에서 이제 내장 디스크가 없으니까 항상 외장 디스크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냈었고요. 지금은 하나의 시스템 환경으로도 SAP 하나의 환경을 그대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디스크 구성도 가능하고요. 네.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SAP 하나가 필요로 하는 디스크 환경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IO 환경은 저희가 GPU를 쓰느냐, GPU를 안 쓰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오더를 저희가 이제 그 판매를 할 때 고객분이 원하실 때 GPU를 쓰시는지 아니면 GPU를 사용하지 않으시는지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GPU를 사용하시면 GPU가 일반 IO 카드에 비해서 좀 크기 때문에요. 이 12슬롯 그 샤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GPU를 사용 안 하시는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이 16슬롯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데이터 센터에서 그 GPU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죠. 어떠세요? 예전부터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지금요. 네, 점점 네네. 많아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GPU라고 하면 GPU 전문 서버 이런 환경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그 GPU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그 스포던 플렉스 같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서버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GPU에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니까 디스크에서 옮기는 것보다는 메모리에서 그렇죠, 넣었다가 그렇죠. 메모리에서 바로 메모리 들어와서 나가는 그런 환경을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이 아키텍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던 플렉스 280도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UPI 환경인데, 이 UPI 환경을 투소켓에 대해서 8소켓까지 확장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제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바깥에 저희가 이제 케이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자세히 보면 그 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루리스 아키텍처를 그대로 수용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리스 아키텍처가 인텔- 간단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인텔에서 이제 글루리스 아키텍처가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글루리스 아키텍처는 CPU와 CPU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
아, 바로 그냥 CPU와 아 그래서 CPU가 글루리스구나. 네. 그래서 리스구나. 중간에 아, 접착제나 오케이, 이런 오케이, 게 오케이. 없다. 아,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인들이 직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와 네네네. CPU가 직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 슈퍼덤플렉스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슈퍼덤플렉스는 가용성이라고 하는 이제 유닉스 시스템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연결 부분에 그 저희의 이제 플렉스 에이직 칩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더 가용성 있게 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코퍼레이크 스포덤 플렉스 280은 UPI가 이제 내부에서는 두 개로 되어 있지만 혹시 이제 그 두 개의 라인이 각각에 다 하나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좀 보호하고자 라인당 두 개씩을 다 바깥으로 빼서 네. 두 개의 라인이 바깥에는 네 개의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외부에서 돌아가는 환경도 좀 가용성을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높이고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가용성하고 애자이러 관점이 같이 네. 버무려진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점에서. 그래서 인메모리는 이제 그 SAP 하나가 먼저 와 있는 부분은 SAP 하나에서 그 많이 이제 그 이 뭐죠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네.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인메모리 DB를 쓸 수 있도록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가 C9C를 넘어가면서 점점 그 기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SQL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 HPC 환경은 이전까지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던 부분에서 지금은 메모리로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형 HPC는 여전히 예전 아키텍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HPC를 할 수는 있는데 대형이 아니라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인퍼런스 부분으로 그 결과만 가지고 빨리빨리 어떤 그 AI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메모리하고 그래픽 카드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소량의 서버로 구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그 HPC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포던 플렉스에서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기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인메모리 컴퓨팅을 네. 뭔가 하려는 분야에는 슈퍼덤 플렉스 280이 네, 괜찮은 모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용성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활용 사례라고 하는 거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보면 아주 대형 사이트 몇 군데 외에는 8소켓을 넘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형 사이트도 초기에는 이제 4소켓이나 8소켓으로 시작을 해서 뭐 16소켓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요. 뭐 지금 그 32소켓까지 확장되는 이제 회사는 거의 이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향후에 그 서버의 이제 용량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작게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넘어가서 8소켓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엔터프라이즈도 8소켓 안에서 돌아가는 업무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 스포던 플렉스로 하기에는 좀 그 4소켓 단위로 확장이 되다 보니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포던 플렉스 280으로 바꾸셔도 이제 업무를 하실 수 있고 기존에 4소켓으로 하다 보니까 옵션이 좀 작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클래시컬한 그 미션 크리티컬한 일반적인 업무들 중에서 이제 SAP 하나라든가 오라클 DBMS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부분이 아니라 SMB 환경에서도 DB를 그 스포던 플렉스로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4소켓 환경으로 거의 업무가 구축이 돼요. 그래서 확장을 한다고 해도 8소켓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기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확장이 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면 좋고 이제 그런 환경들을 좀 맞추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HPC를 하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많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에서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피츠버그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그 연구소에서 만들었을 때 스포든 플렉스가 하는 역할은 GPU하고 메모리로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메모리로 그 GPU로 넣어주고 GPU에서 바로 메모리로 이제 내려주기 때문에 좀 더 기존에 했던 부분들보다 메모리 활용이 높아서 성능을 좀 더 높게 해서 그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네, 연구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기존의 고객분들이 좀 더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 관리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스포든 플렉스에서 제공했던 RMC를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뭐 RMC를 쓰시는데 그 고객사마다 이제 뭐 매니지먼트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걸 다 따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통합을 할 때는 예전에는 좀 각 사마다 많은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레드피시 API를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조그만 그 코드 변경으로 인해서 좀 더 쉽게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에 그 저희 이제 스포든 플렉스 관리가 혼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비스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고객분을 만나 뵈서 U2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U2L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요새 유틸 다들 유틸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어. 기존에 유닉스를 쓰셨는데 네. 그 회사의 다른 업무로 X86을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장애도 많고 OS 업그레이드도 문제고, 그러니까 유닉스를 쓸 때는 보통 이 유닉스 OS 업그레이드가 분기라든가 아니면 반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X86으로 오게 되면 이 업데이트 부분이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 어떤 OS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도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서버는 A라는 회사에서 샀는데 OS는 B라는 회사에서 샀더니 A 회사가 B를 안 해주고 B는 A를 모른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생기고요. 유닉스를 쓰시던 분들은 당연히 하드웨어를 샀기 때문에 OS도 같이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서비스를 시스템 부분하고 시스템 OS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같이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셔서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통합 서비스가 HP에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스포든 플렉스 같은 경우에를 이제 들어보면 지금 스포든 플렉스를 구입한 고객분들의 거의 99%가 다 저희 이제 레드 OEM 리눅스를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OEM을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HP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P 쓸 때 레드 네. 지원도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직접 그분 이제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네요. 유닉스 때 받았던 그 서비스 경험을 네, 그대로 맞습니다. 스포덤에서 그대로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이것이 HP의 리눅스 토탈 케어 서비스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고객분들이 그런 안심하고 이제 이제 U2L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냥 뭐 일반 X86에서도 고가용성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일반 X86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저희 스포던 플렉스 280으로 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제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원래 맨 마지막에 Q&A 따로따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네.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네. 그냥 바로 여기서 Q&A 하도록 하죠. 네, Q&A 알겠습니다. 하고 네네 하는 걸로 왔어요. 자, 지금 Q&A 여러분 지금 이 세션 1에 대한 Q&A 지금 세션별로 Q&A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네네. 자, 공유원님께서요. 스포든 플렉스는 리눅스 저지연성과 라이센스 비용 절감이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온라인 서비스 탑재 시에 트랜잭션 성능 정보와 서버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트랜잭션 성능 정보라는 부분은 사실 그 뭐죠? 스포든 플렉스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어떻게 이제 관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서비스에서 같이 이제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서버 교체 주기에 대해서는 사실 X86이다 보니까 이런 이 뭐라 그러죠? 그 기존의 X86 환경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포든 플렉스라든가 스포든 플렉스 280은 좀 더 뭐라 그러죠? 저희가 이제 그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서 그 유닉스처럼 저기 이제 시스템보다는 조금 길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X86을 쓰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진행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스포더 맥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브로드웰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 브로드웰이 그 판매가 이제 끝난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한 1, 2년 정도 후까지도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좀 서버 교체 주기는 좀 더 그 뭐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5년 정도는 이제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질문이 많으니까요. 짧고 진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자, 홍정균님께서요. 일반적인 가상 환경에서는 물리적 CPU 개수만큼 라이센스를 요구하는데요. 슈퍼더 플렉스 280은 오라클 DB 서버 사용 시에 사용하는 소켓 수만큼만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되는 건지요? 사실 이제 오라클의 이제 라이센스 체계인데요. 오라클 라이센스 체계는 소켓 수가 아니라 그 코어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켓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코어를 좀 더 이제 작은 CPU를 구매를 하시면 라이센스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호영님께서 HPC 환경의 필요에 따라서 네. 4소켓을 따로 운영하다가 8소켓으로 합쳐서 운영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좀 좋은 질문자 한 분 좀 이름 기억해 주셨습니까? 좋은 질문자 알겠죠, 부장님? 이름 한 분 기억해서 네. 써주세요. 네네. 네. 이강복님, 슈퍼든 플렉스에서는 보안적인 면에서 일반 펌웨어에서 발견되는 위협이나 취약성을 해결할 만한 보안적인 방안이나 특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안적인 방안은 앞서서 이제 저희가 RMC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이제 펌웨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 안에서 모든 이제 이 검증을 하는 보안 코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펌웨어 자체가 설치가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스포던 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HP의 X86 서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가용성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좀 드릴 수 있을, 보안적인 면은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기무님, 인메모리 컴퓨팅을 위한 성능 가용성 확장이 뛰어나 보이는데 가성비도 뛰어날까요? 가성비는 280이. 이제 네. 그 금액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일반 X86보다는 좀 금액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용성 확장성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기존의 이 유닉스급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윤성원님께서요. 요즘 핫 이슈인 U12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네. 리눅스의 로우 레이턴시 강점과 DB 라이센스 비용 절감, 개방형 플랫폼 지원과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인데요. 슈퍼더 플렉스가 DB 서버로는 U2L 전환 시 사용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종속적인 언어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은 어떤지. 네. 그렇죠. U2L을 하시다가 보면 기존에 이제 유닉스 이제에 올라가는 뭐 언어가 자바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데요. 네네. 뭐 C라고 하더라도 C도 어느 정도 그 시스템하고 종속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이제 그 U2L을 하실 때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HP 서비스에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컨설팅 서비스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코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X86으로 U2L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특별하게 뭐라고 그러죠? 그 걱정을 안 하시고 네네네. 이제 의뢰를 한번 해보시면 오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병감이 플렉스 280이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혹은 시장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그 데이터베이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분께서 기존의 포소켓 HP의 포소켓 서버인 DL580과 DL560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그 포소켓으로만 이제 기준을 두고 보면 그 소켓이나 뭐 메모리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용성 부분이 기존의 580이나 560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스포던 플렉스 280하고 스포던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서준영님, 280 플렉스 280 서버의 가상화 구축 후 향후 증설 시 CPU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종류의 CPU도 묶어서 구성할 수 있나요? 문제는 없는지요? 그거는 이제 인텔에서 그 처음부터 이제 그 다른 CPU 종류는 묶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CPU로만 묶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유희성님, 장애 분석 엔진의 핵심은 RMC와 OS의 연동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고객은 슈퍼돔이라면 유닉스와 동일한 로그 분석 수준을 원할 것 같은데요. 좀 단편한 예를 들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RMC가 하드웨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S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가 OS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그 두 개가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유닉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초반에 이제 저희가 따로 CD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있고요. 그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서버 환경은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걸 구동시키는 건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야만 그 부분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장경희님, 치명적인 오류 발생 시 자동 재설정이 발생하고 자동 조치 및 복구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프로세스의 복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네, 시스템의 복구를 의미합니다. 네. 그 오류 발생 시 이제 자동 재설정을 할 때 간혹 자동 재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 네. X86에서. 그래서 부팅이 되면서 재부팅이 계속되는 그 무한 부팅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빨리 분석을 해서 그 격리를 시켜서 그 네.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냐가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규님, AR 구성하는데 가상화에도 적용 가능한지요? HCI 기능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HI 부분은 기능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AI를 뭐 가상화를 하시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AI 부분은 뭐 시스템이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요즘에는 뭐 도커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AI를 많이 하고 계시는 네네. 추세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용님, 기존 DL 제품군의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가능했는데 이번 출시된 슈퍼덤 플렉스 280은 RMC를 통해 인증받고 업데이트를 한다면 HP 엔지니어를 통해서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데이터 센터 운영자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능하면 하시면 이제 저희 HP 엔지니어가 직접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김영진님, 슈퍼덤 플렉스 280의 최소 사양과 최대 사양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스포덤 플렉스 플렉스요. 280. 네네. 280이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 거에 대해서. 스포덤 플렉스는 이제 최소는 2소켓이고요. 그다음에 최대는 8소켓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보통 1소켓당 1.5테라까지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훈님, 리눅스 패치를 유닉스처럼 제공해 준다고 하셨는데 패치에 대한 검증과 패치 방법을 유닉스처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건지요? 즉 패치 내역 분석과 패치 파일 제공, 패치 설치 지원까지요. 제가 그거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서비스 쪽 부분이다 보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네네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최병호님, 280을 도입하려면 기존 DB 교체 및 서버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도입하는 기업 입장의 측면에서 처음 도입 시 우선시해야 될 사항이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데이터베이스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음.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U2L을 먼저 하실 때에는 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하고 계세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오라클로 예를 들면 네. 오라클 DBMS 소프트웨어 자체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U2L에서 좀 더 쉬운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AP 서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U2L을 할 때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요. DB 서버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그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좋은 질문 한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유희석님, 네? 유희석님. 네, 유희석님하고요. 저는 서준영님, 서준혁, 유희석 이 두 분은요. 저 댓글창에 여러분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소 보시고요. 글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 이제 이따가 Q&A 안 할 거니까요. 네,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가 두 번째 세션 이제 한국 레드햇의 박준환 이사님 모시고 여러분 이제 레드햇이 요새 어디까지 이제 어떻게 좀 발전되고 있는지, 네, 특히 이제 U2L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준환 이사님하고요. 저희가 지금 10시 45분이니까요.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은 11시 15분까지 Q&A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박 이사님 발표는 11시 한 5분까지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세션 게스트는요. 한국 레드햇의 박준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요즘 요즘 레드햇이 예전에 제가 레드햇 리눅스 리눅스였는데, 네네. 지금은 요즘은 보니까 완전히 데이터 센터에 그냥 기본 플랫폼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레드햇이 이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 소스를 고객분들께 알리는데 주력을 많이 했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오픈 소스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네네. 또 리눅스도 이제 일반 OS처럼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 리눅스에 더해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영역도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들을 접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기반 인프라, 운영체제와 뭐 가상화, 뭐 오픈스택 같은 뭐 이런 IaaS 환경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테이너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미드웨어 환경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드햇의 여러 라인업을 다 얘기하시기는 시간이 전혀 안 되는 거고, 네네.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HP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웨비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HP에서 앞서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이미 다 아실 텐데 굳이 제가 한 번 더 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유닉스를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고 유닉스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그 고객분들에게 지금 이제 X86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가 늦으면 향후에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 컨테이너나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고자 하셨을 때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 혁신을 일으키는 다양한 이제 것들이 이제 오픈 소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내가 향유하려면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뭐 새로운 IT 환경을 위한 U2L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기존의 유닉스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하실 텐데 지금 늦으면 나중에 원하시는 시기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 리눅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 x86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큰 이유가 IT의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예전에 또 IT가 좀 빠르게 변한다라고 느끼셨을 테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말 IT가 너무 급변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요즘이 옛날에는 뭐 무궁화였다면 지금 네. 떼제비라고. 아, 네. 굉장히 적합한 네, 예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빠르게 변하는 그런 환경들을 기업에서는 일일이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기적시에 그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은 갖춰줘야지만이 고객이 원하실 때 원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도 예전에 저희가 웹와스 DB라고 해서 3티어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네네. 이 구조가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생각이 됐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작은 단위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MSA라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도 뭐 마찬가지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 운영 또는 호스팅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런 온디맨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프로세스 역시 워터폴이나 애자일 방법이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데브옵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발 방법론이 나오면서 이 데브옵스라는 개발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기업에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쨌든 이런 IT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업에 녹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이제 유연하지 않은 것들은 네. 다 점점 뒤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유연하지 맞습니다. 않은 것들은 네네. 그죠? 모든 기존에 분야에서. 이제 운영하던 전통적인 네. 트래디셔널 워크로드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네, 뭐 레드햇 하면 오픈 소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픈 소스는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실생활에도 거의 녹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오픈 소스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리눅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리눅스로 시작을 했고 리눅스로 이제 저변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오픈 소스 기반의 하드웨어로 사용이 되고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의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도 오픈 소스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컨테이너 기술인 도커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 실상에서 맥주를 만드는데도 오픈 소스 형태로 사용자들이 참여를 해서 맥주 기술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기술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도 오픈 소스가 들어갈 만큼 오픈 소스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 유닉스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을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 리눅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굉장히 뭐 다양한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기반 자체가 리눅스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들도 대부분 리눅스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빅데이터라던가 AI 뭐 이런 기술들도 뭐 리눅스 기반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반 인프라가 리눅스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정말 쉽게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눅스를 사용하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벤더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환경 자체도 리눅스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도 리눅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요. 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호환 자체도 예전에는 유닉스 기반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많았고요. 그래서 유닉스가 가장 많은 인증 체계를 가졌다면
지금은 리눅스가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장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운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여러 기종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리눅스 자체가 저희 레드햇이 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명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레드햇 말고도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오픈 소스도 있고요. 네. 다른 벤더에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도 있죠. 고객이 원하는 리눅스는 어떤 거든지 사용할 수 있죠. 하나의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여러 개의 리눅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벤더 락인을 되지 않고, 그리고 원하는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리눅스를 도입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비용적 관점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뭐 33%, 50%뭐 이렇게 정형하게 되게 적었지만 실제로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리스크칩 대비해서는 이 그 코어 팩터라는 그런 그 라이센스 정책이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나 서버에서도 비용 자체가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리눅스를 도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 기사님 벌써 이제 토카이티에서 정말 이게 리눅스에 네. 이벤저리스트처럼 네, 오래됐잖아요. 네, 네. 벌써 꽤된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 제가 과장님 때부터 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벤저리스트로 이렇게 네, 네. 지금 이제 이벤저리스트가 될 필요도 없이 네. 거의 디폴트로 돼가니까 네, 네. 어떻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이제는 이제 리눅스가 확실히 유닉스보다 더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네. 예.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유닉스보다 리눅스가 그러니까 X86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조사는 나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X86이 리눅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윈도우즈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X86이 유닉스보다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는 2010년도 초중반에 오케이. 나왔고요. 제가 기사에서 조사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17년에 윈도우즈보다 리눅스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ET 뉴스하고 뭐 이제 IDC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국내에서. 네네. 네. 국내에서 윈도우즈보다 리눅스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라는 내용이 기사가 발표된 게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조사 내용이 발표된 건 없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리눅스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레드햇에서 기존의 유닉스 전통적인 환경을 사용하시던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새롭게 전환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데이터 센터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5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준화, 현대화, 그리고 자동화, SDDC,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고객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스텝 1부터 차근차근 가실 수도 있고요. 네.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한꺼번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고객분들이 보통 스텝 1부터 스텝 3나 4, 5까지 한꺼번에 가시고요. 아직 그런 니즈가 없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최소한 스텝 1과 스텝 2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빠르게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표준화는 말 그대로 기존의 유닉스 환경에서 리눅스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U2L이라고 뭐 압축해서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오케이. 있고요. 현대화는 거기에 이제 가상화 기술, 요즘에 거의 운영체제만큼 저변화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 기술 도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화는 뭐 요즘에 가상화가 사용이 되면서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운영체제 개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서비스 네네. 개수도 늘어나고. 근데 여기에 컨테이너나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또 수배의 시스템이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자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관리자. 네,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관리자들이 이걸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동화의 개념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동화의 부분이 3번째 스텝이고요. 4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하드웨어 영역까지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SDDC 환경이 4번째. 마지막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영역을 5번째 스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5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인 첫 번째 스텝 U2L 단계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입니다. 작년에 이미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저희가 이 8버전을 출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게 기존의 고객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운영체제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기술들을 많이 집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닉스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리눅스로 전환되더라도 관리하기 좀 쉽게 그렇게 저희가 많이 기술들을 포함시켰고요. 기술들을 조금씩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어떤 공간은 배포 공간에서도 연속적으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베어메탈 시스템 하드웨어에서 운영체제를 올리는 환경도 배포가 가능하고요. 네. 가상화에서도 배포가 가능하게끔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존의 운영체제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지금은 고객분들 중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시잖아요. 뭐 법도 바뀌면서 네. 공공 클라우드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이나 공공시장에서조차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기존에 이 내부에서 사용했던 OS 그 구성 이미지를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그렇겠죠. 많으세요. 왜냐면 여기서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네네. 개발한 것을 저기서 적용해야 네, 되니까. 똑같은 환경을 그렇죠. 사용하고 싶으신 네.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렐 8 버전이 출시가 돼서 나오면서 각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로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AWS 같은 경우에는 AMI라고 하는 그런 포맷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체제에서 AMI 포맷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네네.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고객이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안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과 동일하게 CC 인증, EAL4 플러스라는 CC 인증을 받고 있고 아직 8버전은 CC 인증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C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는데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려.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네. 아직 이 8버전이 출시된 지 2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오케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유닉스 환경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리눅스로 전환하시면 커맨드 명령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요. 기존에 윈도우즈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 UI에 익숙하다 보니까 리눅스의 커맨드 방식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웹 UI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웹 UI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자원 정보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에 대한 정보들이 그래픽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리눅스를 설정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로 따지면 뭐 본딩이나 티밍 같은 기능들 또 뭐 퍼포먼스 튜닝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UI 상으로 클릭으로만 해결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보통 SSH로 뭐 이렇게 접속을 하거나 하시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또 SSH가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웹상으로 터미널 창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SSH뿐만 안 되는 환경에서도 웹상으로 터미널로 접속도 가능하게끔 하고 실제로 저희가 튜닝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그 템플릿 프로파일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튜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요즘에 포스트그리나 MySQL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넘어가시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이미 SQL 서버도 리눅스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네네. 이미 2017 버전부터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2019에서는 완전히 동일하게 네. 윈도우즈에서 운영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하게 리눅스에서도 운영되게끔. 야, 정말 격세지감이다. 네. 예, 예전에는 뭐 돌아갈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리눅스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SAP를 쓰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앞서 HP에서도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SAP 많이 말씀하셨는데 SAP가 비즈니스 스윗 R3 버전을 아직까지 쓰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S4HANA로 이제 전환하신 고객분들도 계시죠. 근데 비즈니스 스윗 R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기술 지원 기간이 확정이 됐죠. 2027년까지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S4 하나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R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도 선택이 가능하셨죠. 유닉스나 x86 원하는 걸 선택하실 수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도 오라클이든 아니면은 뭐 SF 하나든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었고요. 근데 S4 하나로 넘어오게 되면서 운영 체제는 반드시 리눅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SAP 하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SAP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리눅스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좀 더 SAP하고 협업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인사이트라는 기능인데 작년에 8버전 출시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별도의 비용을 받던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프로액티브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뭐 예방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고객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을 저희 레드햇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면 고객 시스템의 기본적인 CPU, 메모리 이런 자원 정보들,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등록이 됩니다. 이 등록된 정보는 고객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등록된 정보들을 저희 레드햇이 벌써 수십 년간 이 리눅스에 대해서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널리지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가지고요. 비슷한 자원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미리 노티스를 해줍니다. 예상 징후를 예상 보고. 그래서 이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이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패치를 하시거나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미리 노티스를 드리면서 장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햇이 그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닌 거고 노티스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티스도 해드리고요. 만약에 패치를 하시려면 저희가 앤서블리라는 자동화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북을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시스템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게끔 그렇게까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해결 방안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프로액티브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림으로써 장애를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네, 저희가 U2L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제 JDK 이슈가 있는데 이미 이제 2년 전부터 발생을 했던 이슈죠. 오라클에서 JDK에 대한 그 비용을 지금 서브스크립션으로 이제 받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고객분들이 지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유료였는데 이제 받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내지 않았던 비용을 내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부담으로 많이 적용이 됐었고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의 오픈JDK를 기반으로 해서 레드햇의 오픈JDK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 리눅스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오픈JDK를 사용하셨을 때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기술 지원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픈JDK와 오라클 JDK가 많이 다르고 뭔가 성능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이미 뭐 해외에서는 독일의 뱅크에서
수천 대 리눅스를 수천 대 시스템을 이미 JDK를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저희 그러니까 레드햇과. 오라클 JDK에서 네. 오픈 JDK로. 오픈 JDK로 전환하면서 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전환한 사례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네네. 네, 오픈 JDK로 전환을 하면서 네. 물론 저희 레드햇하고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근데 오픈 JDK로 전환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낸 사례도 있고요. 네. 국내에도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오픈 JDK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레드햇이 이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스텝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뭔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인프라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 개발에 대한 영역,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영역의 제품들을 저희가 라인업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나 오픈스택 같은 IaaS 환경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컨테이너를 위한 오픈시프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위한 네이티브 개발에서는 저희가 뭐 런타임이나 뭐 인티그레이션 같은 기능도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코드레디라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IDE 툴로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클립스를 웹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클립스 채라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이클립스 채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IT 자동화를 위한 앤서블이나 이런 제품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아까 마지막 단계, 네, 마지막 네, 단계를 위한 것들을 다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좋은 질문 한 분 좀 이름 좀 네. 불러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박기웅님, 레딧 인사이트 서비스에서 진단이 가능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운영체제는 리눅스 전 버전이 다 진단 가능한 것이죠. 네. 우선 버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버전이 8버전, 7버전, 6버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6버전은 아마 올해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되지만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6버전까지 진단이 가능하고요. 어떤 뭐 서비스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에 대한 설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SAP 어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SAP에서 제공하는 이런 노트들 있잖아요. 그런 노트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승남님께서 레딧 인사이트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이거는 정책이 조금 있는데 2019년 5월 달에 저희가 8버전이 출시가 됐고, 이 5월 이후에 서브스크립션을 갱신하셨거나 계약하신 고객분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기영님께서요. SQL 서버도 연동이 가능한 건지요? 연동이 가능하다면 리눅스에 SQL 서버를 구축한 사례가 많나요? 네.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 네. 크게 들어간 프로젝트는 있고요. 네. 국내에도 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영진님, 왜 리눅스인가에 설명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유닉스보다 우월하다는 점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인프라의 다운사이징, 이기종 시스템의 통합 관련 운영, 수평 확장 부분에서 윈도우즈 대비해서 리눅스의 우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건 조금 양이 많아서 그렇죠. 간단하게 네네.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윈도우즈하고 리눅스하고의 이 비교를 얘기를 하자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해서 윈도우즈보다 훨씬 더 리눅스가 우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여러 가지 그 랭귀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환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운사이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유닉스에서 사용하던 C를 윈도우즈 기반의 C나 뭐 파워쉘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리눅스의 C 기반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호환성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강영우님,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레딧이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이슈 대응이나 업그레이드를 잘 커버해 주시는지요? 네, 조금 폭넓은 질문인데 네. 오픈소스 중에서 레딧이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쓰시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잘 커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유세근님 레드 리눅스와 HP 펌웨어 간의 인프라 진단을 딥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뭐 프로토콜 같은 것이 있는지요? 우선 저희가 HP 펌웨어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많은 그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규칙 뭐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HP의 노하우와 운영 체제를 개발한 저희의 노하우가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서영님, 리눅스에서 보완돼야 할 기능 중 하나가 OS 백업과 리스토어인데요. 이것에 대한 레드햇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OS 백업, 네. 리스토어. 네. 백업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리어라는 게 이제 저희 오픈 소스로 포함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백업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의 환경에서 백업하던 방식을 많이 쓰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백업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인증을 통해 가지고 그 백업 툴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백업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불러주셨어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서영 씨께. 네네. 자, 이서영님도요. 저희 그 댓글창에 저희 그 연락처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습니다. 박사님 그 마지막 한 말씀 마칠까요? 네. 네. 저희 HP하고 저희 레드햇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요. 그 HP의 제나미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약간 길어졌는데요. 자, 지금 11시 17분인데요. 원래 11시 반에 끝나는 건데 아무래도 좀 해서 11시 40분까지 Q&A 받아야 되니까 11시 40분까지 좀 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 HP의 제나미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부장님 좀 오늘 네네.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요. 네. 지금 11시 17분이니까 네. 발표를 짧게 이거 다 네. 진하게만 거기 마우스 있으시니까요. 네. 그걸 해가지고 한 11시 반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스포던 플렉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리눅스라든가 오픈 소스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객이 사용하는 워크로드가 이제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 워크로드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SAP의 워크로드고 그 SAP의 워크로드 SAP 하나?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SAP 하나라고 얘기하는 워크로드를 저희 플랫폼 기반에서 어떻게 이제 그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0월 30일에 새로 이제 공개하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서비스 가드라고 얘기하는 네.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가용성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DR 같은 겁니까? 백업이라는 HA를 제공을 해주는 HA를? 예, 네네. HA와 DR을 이제 함께 제공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네,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SAP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SAP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그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 하드웨어를 또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실 적에 가장 최신 버전의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저희 HP의 스포던 플렉스 280이라고 얘기하는 제품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그 CPU인 인텔 쿠퍼레이크 CPU를 기반으로 어플라이언스 30를 받아서 정식으로 웹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이제 판매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는 1.5테라부터 최대 12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단일 플랫폼에서 확장성이 최신 CPU로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로 서티되어 있는 제품은 TDI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TDI 포맷으로도 구축이 가능한 그런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던 플렉스 280이라고 얘기하는 제품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던 스포던 플렉스 제품의 가용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용성 99.999%의 가용성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 하이엔드 서버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이제 매기고 있는 그 공인된 그 자료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서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AP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인메모리 워크로드를 그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성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네. 충분한 그 인메모리 성능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CPU 성능을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로 서티된 그 제품들은 최신 CPU 계열, 인텔 CPU 계열에서도 한번 출시될 적에
10개에서 20가지의 CPU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CPU를 사용을 네네. 하도록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그 가용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그 SAP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특징이 재무와 물류를 통합한 회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가용성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한, 어느 솔루션보다도 이제 중요한 그 제품이 될 것인데요. 이 스포던 플렉스와 HP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이 가용성을 통해서 고객은 이전에 유닉스에서 경험하셨던 정도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구체적 사양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30를 받은 사양은 최대 8소켓까지 가능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이 샤시 하나당 4소켓의 CPU가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2개를 연결을 해서 8소켓까지 되는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PCI 슬롯은 32개까지 됩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그 인텔 쿠퍼레이크를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 중에 가장 확장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전 스포던 플렉스하고 다른 점은 요 인터널 디스크 베이가 되겠습니다. 네. 인터널 디스크 베이가 최대 20개까지의 하드 디스크를 인터널 디스크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전 스포던 플렉스하고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니지먼트 랜이라는 건 뭔가요, 이게?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그 서버 관리용 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요 네. 스포던 플렉스 280 같은 경우에는 스포던 플렉스에서 제공하던 그 RMC라고 얘기하는 그 관리 별도의 이제 관리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의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서티 받은 1.5테라부터 12테라까지 그러면 어떻게 서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4개씩 장착을 하고요. 초기에. 그 다음에 메모리를 1.5테라, 그 다음 3테라, 그 다음 4.5테라, 6테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예상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6테라지만은 처음에 도입을 할 적에 6테라만큼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1.5테라나 3테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메모리를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이제 늘려가면서 요 볼륨 사이즈들을 이제 늘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지만은 내가 필요한 워크로드가 내지는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난다고 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계속 증설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향후에도 4년, 5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확장성 있는 어플라이언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8소켓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8소켓까지 확장을 갔을 적에는 최대 12테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12테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메모리 12테라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국내에 있는 웬만한 그 기업들의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는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2월 30일 날 정식으로 서비스가드 12.60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가드 12.60 버전이 SAP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그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그 DR을 구축하는 방식은 클러스터 솔루션을 통해서 이중화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화 구성되어 있는 그 서버들 중에 세컨더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에서 DR 쪽으로 이제 복제를 뜨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DR 쪽으로 이렇게 복제를 뜨는 방식이 그 SAP 하나의 시스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이 일렬로 순차적으로만 이제 복제를 하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제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 소스에서 2개 이상의 타겟으로 복제가 이제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DR을 구축해 놓고 나면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장애가 생기면 일단 운영 시스템은 이제 다운이 되고 스탠바이 서버가 운영 서비스를 이제 받아서 걔가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DR 쪽으로 이제 복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변동이 없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이제 고객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냐면 내가 지금 두 번째 노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스탠바이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스탠바이를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스탠바이를 올려야 되는데 스탠바이를 올리게 되면 양쪽으로 양팔이 벌려지는 복제 형태가 되기 때문에 DR 쪽으로 가는 거를 복제를 일단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화를 복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DR 쪽으로 가는 거는 일렬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1호기에서 일렬로만 가야 되니까 1호기에서 DR 쪽으로 복제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셋업하는 불편할 것이 수 있는 한번 이거가 이제 테이크오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원복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말에 이제 원복을 시키는 거죠. 주말에 이제 그 2호기를 다운시켜서 1호기로 원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순차적으로 1호기, 2호기, 3호기 형태로 이제 원복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한번 테이크오버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DR 장비 시스템을 다시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원복하기 위해서 다운타임을 잡아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AP에서 최신 버전에서 더블 복제라고 하는 그 멀티 타겟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이게 원웨이가 아니라 그래서 양쪽으로 스탠바이로도 복제가 가능하고 DR로도 복제가 가능한 요 방식으로 복제가 이제 지원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가 이 복제 기능과 함께 테이크오버를 인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구축을 할 적에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 DR 시스템에 복제가 되고 있는 것을 끊었을 적에 이 운영 시스템하고 주센터에 있는 스탠바이 시스템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DR 시스템으로 복제가 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뭐 관리를 한다든가 DR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내린다든가 할 적에 이게 이제 영향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이전 버전 내지는 기존의 그 단순 이중화 구성만 지원하는 그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들의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런 멀티 타겟 복제가 지원이 되는 클러스터 솔루션을 이제 지원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테이크오버가 된 상황에서도 2호기에서 복제가 양팔 벌려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시 2호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2호기에서 다시 1호기로 테이크오버가 되고 복제는 다시 또 1호기에서 또 복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자유롭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간섭이 필요 없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검증이 돼 있고 정식으로 지원하는 이중화 솔루션 HP 서비스 가드 리눅스 요 버전을 저희가 이렇게 되면 복구가 되게 빨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복구가 빨라지고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다 보면 오류가 오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2.60 버전은 이전하고 RTO라든가 RTO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데이터 그 유실을 감내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RTO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 다운타임을 감내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워크로드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전 버전 대비 한 40% 이상 개선된 그 성능으로 서비스 가드 리눅스 12.60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베일러블 한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또 50분 추첨해서 그냥 분부해드리겠고요. 또 HP나 그 다음에 한국 레드에서의 여러분들 요청사항 있으면 구체적 요청사항 설문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기영님께서는 SAP 다른 DB와 비교해서 SAP 하나로 뭐 오늘 뭐 HP 시스템은 아니지만 네. 왜 SAP가 하나가 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 네. 무엇보다도 가장 그 큰 장점이 네.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IT를 시작했던 그 시절만 해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몸값을 이제 그 큰 몸값을 받고 있었고요. 최근의 추세는 하드웨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튜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 이상의 그 밸류를 이제 고객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가장 그 컴퓨터 소자 중에 빠른 것이 CPU에 있는 캐시, 그 다음에 이제 D램이거든요. 이 D램을 사용하는 소자를 사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한계가 거의 무한대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모든 워크로드나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의 성능이 빠른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그 배경 소자가 빠른 소자이기 때문에 내가 쿼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성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사실은 기존에도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왜 SAP 하나가 이렇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각광을 받냐면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구축이 이제 가능합니다. 다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오픈 소스도 있고 다른 수많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지만은 대용량 구축에 이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용도가 이제 다양해진 거죠. 네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용량 데이터베이스 용량에 이제 한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을 구축하는 그런 업무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SAP EIP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핵심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채택이 돼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 인메모리다 보니까 가용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모리에 D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자 자체가 휘발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DB가 이제 서버가 죽을 수도 있고 OS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을 적에 어떻게 그 데이터들에 대한 DB는 가용성도 중요하지만은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또 퍼시스턴트 메모리 같은 것들이 많이 또 적용이 되겠네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그 자동차다라고 얘기하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F1 경주차 정도로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F1이 그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영진님께서요. 스탠바이로 테이크오버가 이루어진 뒤에는 스탠바이에서 DR로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수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탠바이에서 DR로 복제가 되는 부분은 그 자체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DR을 구축할 적에 스탠바이에서 복제를 뜨도록 그렇게 DR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테이크오버가 스탠바이가 프라이머리가 된다고 해서 DR로 복제가 떠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케이. 김태성님, 신규 HADR 방식은 최대 DR 복제본은 몇 군데까지인가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는데 실제 쓰는 고객들은 최대 2개 정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네네.
윤성호님, 인메모리 기반의 SAP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스케일 아웃이 됐는지요? 온라인상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스케일 아웃이 되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에드 호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스케일 아웃으로 노드를 추가하는 그런 작업 다음에 데이터를 분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분산하는 작업을 할 적에 실제로 사용자가 온라인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거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영준님, 짧은 이렇게 SAP 하나 인메모리에 장애 사례가 있을까요? 장애 사례는 서버가 죽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리눅스 OS의 문제로 죽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하나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버그가 있을 수가 있겠고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그가 조금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고객분들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한테는 좀 그 최신 버전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내년에 업그레이드 하자. 우리 3년 정도 썼으니까 우리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이제 공고를 드립니다. 뭐 도입됐으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걸로 그냥 간다. 이게 아니라 최소 3년 정도는, 왜냐하면 기술이 그만큼 빨리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정도에는 소프트웨어 한 번씩은 업그레이드, OS라든가 하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 5년 정도 지나면 장비도 이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그런 구축 비용을 감안을 했을 적에 이걸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이지영님께서 SAP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와 사양이 달라야 하는지요?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와 사양이 다르다기보다는 SAP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그 서버를 통해서 개발이나 테스트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운영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서티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 내지는 TDI 서버 이런 것들을 신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박준필님, 운영 시스템에서 양방향으로 복제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게 될까요? 상당히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신 질문인 것 같아요. 양방향으로 이제 복제를 했을 적에 이제 그 성능 저하가 일부 이제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오버헤드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한수님께서는 인메모리 방식 성능이 좋은데 데이터 손실 위험이 높지 않을까요? 이 데이터 손실 위험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하고 동일하게 무결성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특정한 영역에서 데이터 전체의 그 변경에 대해서는 5분에 한 번씩 세이브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디스크 쪽으로 내려쓰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트랜잭션들은 실시간 단위로 로그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로그 영역의 그 파일에다가 실시간으로 트랜잭션 정보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나 서버에 장애가 있다고 해도 디스크 영역에 남아있는 퍼시스턴트 영역에 남아있는 그런 그 데이터 파일이나 로그 파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빨리 그거를 서비스로 게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저희 서비스 가드 리눅스 for SAP 하나 요 제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장훈님, 인메모리 서버의 부팅 시간이 보통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도 개선은 좀 되었는지요? 네, 이게 브로드웨이 할 때까지만 해도 서버 부팅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팅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텔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해서 최신 스칼레이크나 뭐 캐스케이드 레이크, 쿠퍼 레이크 이런 데서는 이전보다 한 4배, 5배 정도 빠른 그 부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SAP 하나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를 지원하는지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도 지원하고 올플래시도 지원하고 하드디스크도 모두 지원합니다. 허진호님, SAP와 HP 간 트래블 슈팅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장애 발생 시에 누가 주도적 책임을 가지고 기술 지원을 하는지요? 기술 지원 부분은 사용하고 계신 그런 그
고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어플라이언스 내지는 TDI로 도입을 하셨더라고 해도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건지 하드웨어적인 건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HP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이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리눅스 덤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버그 패치가 필요하다, SAP 하나DB에 버그 패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SAP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영진님, HP 세이프가드는 SAP 하나만을 위한 백업 솔루션 아닌 것 같은데 어디까지 백업 보호가 가능한지요? 예, 세이프가드는 아니고요, 서비스가드라고 얘기하는 솔루션이고 얘는 백업 솔루션은 아니고 이중화 솔루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이중화 솔루션은 실제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SAP 하나뿐만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사이베이스 ASE, 기타 등등의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OS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서버가 아니어도 서비스가드 리눅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번 질문자는 박준필님 좋은 질문자. 박준필님은요 여기 댓글창에 이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그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모으겠습니다. 박준필님. 네. 자, 그 이사님 오늘 오시느라고 네. 힘드셨죠? 네네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말씀해 네. 주셨습니까? 네. 저희 HP는 어떤 환경에서도 고객의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업무를 그 무중단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저희 HP의 미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닉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x86 기반의 그 리눅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가 예전의 리눅스가 아니라 지금 유닉스 수준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 하드웨어, 슈퍼덤 플렉스라든가 서비스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구축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정도의 가용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향후에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고객분들의 이제 파트너가 되기를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크IT 오전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IT는 뭐 다양한 주제 웨비나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동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